현장. 이웃 종교는 지금. 한 주간 종교계의 뜻깊은 현장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 만나볼 현장은 개신교 현장인데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최대 도시 가자시티 장악을 위한 지상 공세를 시작하면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대거 피난길에 내몰린 가운데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그리스도인 긴급 예배가 이번 주 토요일 서울 종로 서린 빌딩 앞에서 진행됩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으로 그동안 6만 명이 넘는 민간인이 사망하고 수많은 아이들이 집단 기아와 영양실조로 사망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개신교인들이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하고 다급한 마음으로 긴급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이날 예배에서 성찬 집례를 해주실 한국복음주의교회연합 공동대표 구교형 목사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 30분에 서울 종로 서린 빌딩 앞에서 그리스도인 긴급 예배를 드린다고요? 자세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지금 팔레스타인의 가자지구에서 멈추지 않고 2년째 계속되고 있는 그 학살의 그 소식들은 계속 외신을 통해서 듣고 있는데 이게 참 너무 멀리 우리가 느끼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참 21세기에 황당한 일들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무관심한 것 같아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그곳을 우리가 성경에 많이 관련돼 있는 땅이기도 해서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는 있는데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서 네. 우리가 좀 여러 단체들과 교회가 이번 주 토요일 날 그 이스라엘 대사관이 내다 보이는 바로 인근에서 우리가 긴급 예배를 드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아주 긴급한 상황이지요. 그 이스라엘이 네네. 최근에 가자지구 최대 도시인 가자시티 장악을 위한 지상 공세를 펴면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대거 피난길에 내몰리고 있는데요. 자, 우선 이러한 사태를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가자지구의 관계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가자지구는 팔레스타인들이 사는 곳이고 또 팔레스타인 네. 자치정부가 들어서 있잖아요. 네, 이스라엘과 가자지구는 엄연히 좀 다른 곳이 아닌가 싶은데 이 관계가 네네. 어떻게 됩니까? 예, 우리가 이제 늘 뉴스에서 얘기는 듣지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또 가자지구와 뭐 자치정부 하마스 뭐 이런 얘기들을 들어도 그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땅의 역사를 현대사 속에서 빠르게 좀 우리가 되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땅이 본래는 굉장히 오랫동안이나 사실은 주된 주민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주하던 곳이죠. 그렇다고 해서 거기가 꼭 팔레스타인 사람들만 살지는 않았고 유대인들도 좀 있었고 뭐 수없이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려 살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20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어려움 없이 평화롭게 잘 지내던 곳이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1,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서구에서 오랫동안 좀 뜨거운 감자 역할을 했었던 유대인들의 문제가 불거졌잖아요. 네. 2차 대전 때 그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학살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유대인들의 문제를 더 이상 두고 방치해 볼 수는 없다. 이제 서구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서구에 주로 머물러 있던 유대인들의 문제를 어찌 보면 떠넘긴 겁니다. 난데없이 팔레스타인 땅에 옛날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그 땅은 유대인들의 땅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2차 대전 이후에 난데없이 그 유대인들을 대거로 그 땅에 보낸 거죠. 네. 48년도에 유대인 중심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기면서 아랍 세계와의 깊은 갈등이 시작이 되었는데,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이렇게 많이 그 분쟁 가운데서도 사실 중동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원래 들어갔던 그 정착 지역들보다도 더 이스라엘은 확대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던 지역은 점점점 축소돼서 최근에는
이제 크게 보면 두 지역으로 나뉘게 된 겁니다. 완전히 네. 분할이 돼 있어요. 우리 남북처럼 이렇게 뭐 맞닿아 있는데 휴전선이 그어져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장악해 있는데 우리 요단강이라고 부르죠. 성경에도 나오는 요단강이라고 하는 긴 이게 강이 있는데 그쪽 서쪽 지구, 그 서쪽 지구에는 팔레스타인의 자치정부가 수립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는 정부도 있고 뭐 정부 수반 대통령도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지금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 가자지구라고 해서 그거는 이제 지중해 쪽 연안에 끄트머리에 이렇게 붙어 있는 작은 땅입니다. 그쪽에도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곳은 이 요단강 서안지구하고 가자지구인데 이 가자지구는 이제 하마스 자치정부가 아닌 하마스라고 하는 그 세력이 거의 장악을 하고 있고 미국이나 이스라엘 같은 곳은 거기는 테러 집단이다라고 하면서 계속 압박을 해왔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가운데서 하마스 이제 크게 성격을 보면 이제 자치정부는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외세 의존적이고 굉장히 부패 무능합니다. 그래서 민심을 많이 잃고 있고 반면에 이제 하마스는 팔레스타인 독립과 저항을 위해서 무력을 불사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렬한 모습을 보여서 특별히 이제 이번에도 2023년 2년 전에 이제 하마스가 이스라엘 지역을 급습해서 1,000명을 죽이고 250명 정도를 인질로 잡아가서 지금 2년째 이어지고 있는 전쟁이 시작돼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그 아픈 역사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1948년 이스라엘이 새로 건국되면서 기존에 네. 살던 사람들은 구석으로 좀 밀려나게 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로부터 좀 핍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뭐 이런 비유가 좀 적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도 일제로부터 많은 그 주권을 빼앗기고 또 괴롭힘을 받았는데 팔레스타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을 약간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한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그 땅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건국된 거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의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예, 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난데없이 어느 날 갑자기 강대국들 중심의 서구 나라들에서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던 땅에 억지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어준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무계한 거고, 답답한 거고, 계속 싸워왔는데 힘으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려움들을 겪어온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가들이 있었고, 그 팔레스타인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로부터 완전한 좀 독립을 원하고, 그러다 보니 하마스라는 무장단체도 생겨나고 그동안 이스라엘에 대항해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네, 이제 큰 그림으로는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사실 팔레스타인이 완전한 독립을 원한다고 하지만 힘이 없기 때문에 완전한 독립을 과연 쟁취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고 다만 국제적으로 용인받는 거는 아무튼 무국가 해법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결국 공존하기 어려운 어차피 이스라엘도 갑자기 생긴 나라이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엄연히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이 있고 하니 두 나라를 독립시키되 물론 전체적인 어떤 힘을 이스라엘이 갖고 있지만 그런 국제적인 해법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 유엔에 사실 상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올해 현재 기준으로 볼 때 이 팔레스타인 나라를 승인한 유엔 회원국들은 이제 총 47개국이에요. 그리고 이제 승인 예정인 국가가 4개, 조건부로 승인 의사를 밝힌 국가 2개.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이미 팔레스타인을 국가 승인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우리 한국 축구 대표팀도 팔레스타인하고 얼마 전에 축구를 했었던 거 아마 기억들 하실 텐데, 예. 네, 거기 국기도 있고
국가도 있고 국가 수반도 다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아무리 많은 나라들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가장 깊은 핵심 당사국인 미국과 이스라엘이 승인을 안 하고 있거든요. 네. 미국과 이스라엘이 승인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147개 국가가 승인한다고 해도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들이 별로 큰 영향력을 못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마스라는 것은 거기도 이제 또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기본적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이 승인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하마스가 무장 독립운동을 벌인다고 하지만 항상 그랬던 거는 아니고요. 네. 결국은 아무리 힘이라 그러지만 이스라엘이나 미국을 상대해가지고 무슨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무장 테러를 한때는 포기했었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정치에 참여하고자 해서 2006년도에는 전 팔레스타인 아까 말씀드렸던 요단강 서안 지구하고 가자 지구까지 포함한 전체 팔레스타인 총선을 내 참여해서 그때 하마스가 승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 구성까지 했는데 그래도 이스라엘과 미국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테러를 벌이고 합법적으로 그러면 우리도 자치에 참여하겠다라고 해도 여전히 이스라엘과 미국은 너희는 테러 세력이지 너희에게 정부 구성권을 주지 않겠다, 승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 하마스도 계속 내몰리게 되고 두둔할 일은 아니지만 그런 상황들은 계속 있었고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정책은 사실은 국가는 물론이고 팔레스타인 전체를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게 지금 국제적인 어떤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2010년도에 그 팔레스타인 땅 가자 지구가 아닌 요단강 서안 지구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도 뭐 영상이나 사진에서 많이 보고 있는 그 높은 분리장벽이나 이 불법 정착점 같은 것들이 거기는 합법적인 팔레스타인 땅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 정착 지구가 계속 확대됩니다. 예. 근데 이번에 트럼프 정부가 이제 2기가 시작되면서 바로 해법으로 내세운 게 아예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딴 곳으로 이주시키고 거기에 휴양지를 건설하겠다고 하는 황당무계한 계획을 발표했는데 어찌 보면 네타냐후 이스라엘 정부가 그대로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 가자 지구를 포함한 이 팔레스타인이 그 세계 최대의 감옥이라고 불리면서 참 뭐 청년 실업률 70%가 넘고 주민의 80%가 식료품 등 원조에 의존하고 있고 어린이들도 영양 실조가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뭐 제가 지금 이 분쟁이 있는 가자 지구를 직접 경험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언론에 보도된 것들을 통해서 제가 내용을 접하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가자 지구는 굉장히 작은 곳이에요. 서울의 한 절반 정도 되는 면적인데 230만 명이 넘게 살고 있으니까 여기 역시도 세계 최대 인구 밀집 지역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 2년 전에 있었던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군이 얼마나 지금 하마스를 말살한다는 명분으로 그 가자지구 주민들을 정말 공격하고 있는지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충분히 듣고 있지 않습니까? 뭐 무슨 전쟁터하고 사람이 살고 있는 민가가 나눠진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조그만 곳에 다 섞여 살아요. 네. 그곳에 이제 주택가와 상점 같은 곳은 물론이고 뭐 학교나 병원 뭐 무차별적 공격을 하고 또 주민들이 피하는 곳마저도 계속 공격하고 거기 땅 자체가 서쪽은 바다고 동쪽 나머지는 또 이렇게 막혀 있고 도망갈 곳이 없는 좁은 곳인데 거기다가 집어넣고 폭격과 총격을 난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리고 사람들이 탈출할 곳이 없는 상황이니까 식량난이 당연히 힘들어지죠. 네. 국제적으로는 계속 지금까지도 식량들을 원조를 해왔었는데 최근에는 이스라엘군이 자체적인 구호기관을 만들어가지고 국제기구가 아닌 유엔이나 국제기구가 아닌
이스라엘의 자체적인 그 구호기구 거기다가 식량을 배분하도록 넘겨주는데 문제는 이제 그곳에 식량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군중들에게 집단 발포를 하거나 탱크 공격까지도 서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2년 동안의 전쟁으로 인해서 거의 6만 명 정도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희생됐다라고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그중에 83%가 민간인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WHO 사무총장 얘기로는 이런 기아와 영양실조 같은 것들로 애들이 거의 매일 한 90명 정도가 죽는다고 그렇게 밝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이스라엘의 목표는 이참에 그 이스라엘에 대한 강경 세력인 이 하마스의 뿌리를 뽑겠다는 거잖아요. 사실 그게 가능할지도 의문이고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 명분은 똑같습니다. 그 테러 세력인 하마스를 뿌리 뽑겠다는 거지 우리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면적 자체가 작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뒤섞여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하마스고 누가 평범한 주민인지 이거를 판정해내고 분류해낸다는 것 자체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단순히 명분일 뿐이고 사실상은 이스라엘의 목표는 가자지구 자체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몰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지금 그거는 제가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이 행하고 있는 작전이나 또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초기부터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는 새로운 그 도시 건설이라고 말하는 것이 결국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나가고 그 깨끗한 그곳에 그러니까 다른 주변 중동 국가들을 설득하려 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다 그 가자지구 있는 데서 축출시켜서 거기에다 휴양촌을 건설해서 그래서 평화를 만들겠다는 게 지금 이스라엘과 미국이 지향하고 있는 그런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은 다 몰아내는 게 목표군요. 가자지구는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살던 사람들은 앞으로 좀 살아갈 곳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중동 주변의 지역이라고 해봐야 요르단이나 시리아나 이집트나 이런 나라들이 이렇게 면에 있고 또 그 주변에도 또 여러 중동 나라들이 있는데 그 자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한데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그렇게 원하는 대로 수용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자체적 의사는 아니거든요. 예. 오늘 자기들이 복잡하니까 팔레스타인 주민을 쫓아내겠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차 대전 이후에 이 서방 사람들이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갑자기 팔레스타인 땅에다가 유대인들을 정착시킨 거나 똑같은 그런 행동을 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해법으로는 문제를 이렇게 변이시키는 것일 뿐이지 결코 해결이라고 할 수 없죠.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지 약자라고 해서 그 약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자기들이 편리한 대로 만들어가는 거는 아마 분명히 그런 무장 테러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또 무장 테러를 생각하게 만드는 오히려 더 위험해지는 그런 요소가 될 수가 있죠. 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기존에 살던 땅도 이스라엘에게 내어줬는데 지금 이렇게 좁은 구역에서 살고 있는 그 지역마저 또 더 내놓으라고 하니 정말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네. 사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유엔의 어떤 목소리가 아닌가 싶은데 좀 목소리는 내고 있는 것 같은데 별다른 힘은 없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요약해 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가자지구 주민들은 선택지라고 내놓은 게 결국 그거예요. 맞아 죽든 굶어 죽든 쫓겨나든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이게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이제 그런 상황인데 당연히 이제 국제사회도 그런 심각한
학살의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정말 총격의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규탄도 성명도 내고 또 이스라엘 정부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유엔 총회에서도 여러 가지 어떤 고민들도 해나가고 있지만 문제는 당사자인 이스라엘 자체가 군사력에 있어서 압도적이고 또 전혀 국제사회의 소리를 들을 생각이 없고 미국은 그때그때마다 문제가 커지면 조금씩 이스라엘 정부를 뭔가 이렇게 좀 야단치는 것 같은 모습을 잠깐 보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단속할 마음이 없다는 게 큰 문제죠.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다 알면서도 사실 지금처럼 모든 정보가 다 노출돼 있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제사회는 지금 다 알고 있죠. 21세기의 첨단 문명을 통해서 지금 가자 지구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다 알면서도 그 어떤 나라도 책임을 못 지고 유엔조차도 너무 무기력하게 정말 멈춰 있는 너무 답답한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 종교인들이나 세계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겠습니까? 예,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엔도 국제사회도 우리 얘기해도 안 듣는 걸 어떡하느냐 이런 식의 상황인데 과연 종교인들이나 시민들이 일반 시민들이 뭘 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역사를 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1980년에 그 광주에 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국내 언론이나 그런 것 자체는 완전히 통제되어서 꽉 막힌 광주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왜곡돼서 전파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독일의 언론인을 비롯해서 수없이 많은 외국의 오히려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가고 영상을 만들고 그래서 그걸 국제사회에 계속 배포했거든요. 오히려 그것들을 통해서 한국 정부가 곤혹스러워지고 계속 그 광주뿐만 아니라 독재의 그런 활동을 지속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많은 압박과 압력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전두환 정권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타협을 하고 또 여론을 받아들이고 또 사회를 이렇게 민주화 쪽으로 허용하게 되는 그런 조처를 우리는 한국 역사 속에서 알고 있어요. 네. 마찬가지로 국제사회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종교인들이 나서서 목소리를 내고 또 특별히 국제 세계인들이 자국에 있는 이스라엘 대사관이나 미국 정부를 향해서 학살을 멈춰라. 또 학살을 묵둔하지 마라. 하는 그런 압력을 주게 된다면 세계인들의 그런 압력이라는 게 평범한 사람들의 시민의 압력이라는 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뭘 어디까지 이루겠다 그런 것들을 자신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한다. 한국 사람들도 이제는 결코 거기에서 둔감하거나 무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대체 이스라엘은 왜 이러는 걸까도 참 생각해 보게 되는데 사실 이스라엘도 대표적인 종교 국가잖아요. 종교를 네. 믿는 나라. 어쩌면 그리스도교의 좀 뿌리가 될 수 있는 유대교 네. 국가고 또 그리스도교의 어떤 역사적인 뿌리를 갖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고 참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나라인데 이스라엘이 네. 어쩌다 이렇게 됐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저 역시도 기독교인 목사로서 우리가 이 계엄 정국에 있어서 또 지금까지도 개신교회가 굉장히 참 무리를 많이 일으켰던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도 말씀하셨던 대로 연장선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대교와 이 기독교는 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뿌리라고 얘기를 네.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정신 자체가 이웃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나의 기득권과 어떤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서슴없이 그리고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압살하는 것들을 결코 용인하지 않거든요. 그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행동들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담함을 느끼고 기독교인으로서는 더 많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네, 그래서 네. 기독교 국가들의 욕심과도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더 참담함을 많이 느끼는데 그렇기 때문이라도 이제라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의 잘못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책임져야 될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지만 그냥 예배만으로 끝나는 건 아니고 우리의 그 목소리들이 계속 확산될 수 있도록 또 이스라엘 정부에도 압력이 될 수 있도록 이제라도 나서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번 주 예배만으로 끝나진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 네. 자, 그럼에도 절박한 마음으로 한국의 개신교인들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 30분에 서울 종로 서림빌딩 앞에서 긴급 예배를 엽니다. 어떤 마음으로 좀 함께 하시겠습니까? 네. 호소하는 거죠. 하늘에 호소하고 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그렇진 않죠. 예, 당연히 이스라엘 안에도 양심인들이 있고 일반적인 국민들의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우리가 공감해서는 안 된다라는 양심의 소리에 호소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정부와 미국의 변화를 촉구하는 그런 심정으로 저희는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듣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 희망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내에서도 그런 반전 시위가 많이 있을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좀 훌륭한 신앙인들이 많을 것이고 평화를 바라는 분들이 많을 것이고 이스라엘 물론입니다. 분들이 많은 목소리를 그 안에서 좀 내주셨으면 또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 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한국복음주의연합 공동대표이신 구교형 목사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